자, 여러분들 지금 물리학 수업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랑 주의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학 때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수행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젝트고요. 나머지 하나는 워크북이죠. 그래서 우리 워크북, 이 워크북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프린트, 첫 번째가 프린트예요. 지금 선생님이랑 지금 수업을 하는 게 프린트가 기본이잖아요. 그쵸? 프린트 기본에다가 우공비 문제지 풀어볼 거고요. 거기에 필요하면은 교과서까지 같이 할 거고, 추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가 바로 워크북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 안 듣고 필기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프린트에 출력한 다음에 필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우리가 오답 노트였죠. 오답 노트. 그래서 우리가 9월 전국연합, 그래서 탐구 영역 하는 거 있죠. 두 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하나 과학한다 하더라도 사회하고 과학 두 개 다 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문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해설 쓰고, 개념 쓰고, 한 페이지에, 그쵸?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는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9월 사설 모의고사도 있죠? 사설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그냥 오답노트는 시키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또 이 간격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답노트 시키지 않는 대신에 요때 나오는 물리학 시험지 있잖아요. 물리학원 시험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9월 사선 모의고사, 9월 전국연합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다 참고를 할 거예요. 참고를 해서 시험지 낼 거니까 꼭 하시면 되고, 다시 이어서 9월 전국연합 탐구 영역, 그쵸? 오답부터 할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 물리학원 오답부터 할 거고, 그리고 뭐 11월 달 거 이렇게 한 세 번? 그 중간에 뭐 또 보면 할 텐데, 기본 지금 세 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덤트 이걸 워크북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자, 선생님이 뭐 오덤트 시키는 이유는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목적보다도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부시키는 의도도 같이 있으니까요. 불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답도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 좀 해주시고, 그럼 워크북에 프린트하고 오답노트 두 가지를 평가할 거고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물리 관련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 또 연구하는 것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이때가 바로 중간고사, 10월 말이 중간고사고 아마 12월 중순인가가 아마 기말고사예요. 그러면 9월 달에 9월 한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의 뭐 양자 터널을 뭐 발표하겠다. 그럼 그 계획을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거야. 계획서를 만들어서. 근데 이 계획서는 어, 뭐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 할 거예요라고만 알려주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평가에 반영되진 않고 어떤 주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하면은 난 같이 겹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은 중간고사 끝나고 막 하면서 시간 바쁠 거 아니야. 여하튼
10월 달은 뭐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11월 중순 정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9월 말 정도에 선생님이 계획서 제출하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2달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11월 중순 정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에 놀지 말고 뭐 논문이라든지 뭐 여러분 진로와 관련된 뭐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발표하는 거지. 발표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뭐 한다? 평가에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요 전부도 수행평가 목적보다는 과세특이라든지 여러분들 활동의 목적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수행평가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과세특 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뭐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이걸 할 때 선생님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면은 뭐 너무 낮은 주제라든지 수준 낮은 주제라든지 또뭐 단발성, 뭐 일회성 같은 주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고, 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생계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고민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도 뭐가 있냐면 과제도 있어요. 과제는 아까 우공비 우리 문제풀이 한다고 했잖아. 그거 여기에서 선생님이 평가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공비 요거 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부터까지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 라는 그런 것들 선생님이 프로젝트에 집어넣을 거고, 뭐 워크북이나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수행평가 비중은 높진 않지만 한 20%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0% 10%야. 그렇지만 수행평가 여러분들 점수 낮으니까 막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상당히 큰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잘 하시고, 프린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루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물리학 원이 이제 개념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개념을 뭐 이거 모르니까 쭉 공부하다 이거 모르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한번 쭉 보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문제에 적용하는 게 우리 학문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하시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많은 문제는 일단 내신으로 봤을 때 내신에서는 우공비 위주로 푸시면 돼요. 왜? 선생님 이거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기출 문제. 여기서 기출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우리 요 기출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출 문제가 아마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고, 뭐 특별히 선생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뭐 중간중간 어디 힌트를 줄 거예요. 그 힌트라는 것은 어디서 냈어라고 뭐 이 부분 좀 많이 봐라고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요. 물리학 원 내신이 너무 어려워서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왔어라는 친구는 거의 없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게 미루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잖아. 격주로 미루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문제 풀 시간에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 공부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거 있잖아. 뭐냐면 방과후 수업 듣잖아. 근데 혹시 물리원 수업 안 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물리원 선택 안 하는 친구들. 내가 알기로는 24명, 25명, 총 49명이 방과후 수업을 듣는데 어, 웬만하면 진도랑 같이 연계해서 나갈 건데, 혹시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문제풀이 이루어져 나갈 거고, 아니면 진도랑 이렇게 번갈아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 10월 이 중순까지가 이 그 중간고사잖아. 그때까지 1단원 플러스 2-1까지 나가려면 좀 꾸준히 나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충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함께 물리학 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실험이나 실험할 건 되게 많아요. 사실 실험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선생님이랑 뭐 MBL 시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이라든지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동아리나 아니면 뭐 같이 뭐 3, 4, 5 모여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리학 2도 이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요. 필요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와서 실험이나 그런 것들 같이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제 풀면서 잘 모르는 역학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실험이 어려워서. 그러면 직접 한번 실험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단원은 역학과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이제 힘과 운동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와 열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1 힘과 운동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여러 가지 운동, 그 다음이 뉴턴 운동 법칙,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요거 2에서 다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네 번째로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열역학 법칙. 그리고 뭐 세 번째도 있겠네. 시간과 공간.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학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작년에 운동량과 충격량 배웠던 거 기억해요? 그거의 연장선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역학 에너지 우리 들었잖아 중학교 때 운동 에너지와 뭐 포텐셜 에너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요게 근데 사실은 우리 1단원, 2단원, 3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처음에 나와요. 그래도 많이 줄었어. 작년도에 뭐 그 전에 비해서 그 내용은 많이 쉬워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나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열역학 법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열기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뭐 어렵진 않고 얘는 시간과 공간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 많이 들어봤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야. 여러분이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나오니까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우리 요 파트 빨간색 부분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속력과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물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질량, 속도, 속력, 뭐 거리, 변이, 뭐 다양한 이런 뭐 밀도, 온도 이거 다 전부 다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물리량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랑 나눌 수 있냐면 바로 스칼라랑 벡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스칼라는 뭐냐?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야. 뭐 예를 들어서 키, 여러분들 키 크기만 따지잖아. 뭐 키 잴 때 여러분들 왼쪽 방향으로 키가 몇 센치예요? 오른쪽 방향 키가 몇 센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키라는 것은 뭐? 딱 그것만 얘기하죠. 질량도 마찬가지로 뭐 100kg이야? 그러면 나는 뭐 대각선은 100kg이야. 나는 뭐 위쪽으로 100kg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냥 그 크기 그 자체로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키나 뭐 질량, 뭐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여러분 크기만 따져요. 방향성이 없고 크기만 따지죠. 또 영화 몇 시간 봤어? 그러면 2시간 봤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그 2시간이 뭐 거꾸로 갔어? 뭐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아니잖아. 크기만 따지죠? 그런 것도 있고 거리, 뭐 속력 이런 것들이 바로 스칼라라고 크기만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벡터 같은 경우는 크기도 갖고 있고 방향까지 갖고 있는 거야. 크기도 갖고 있고 방향도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 변이, 속도, 가속도, 뭐 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물리량의 분류에 대해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그래서 방향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벡터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향 따지고 그냥 기껏해야 변이와 뭐 속도 뭐그 정도까지만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먼저 스칼라와 이 벡터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는 뭐냐면 바로 스칼라를 얘기하는 거고 변이는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P라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렇게 가는 Q라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렇게 가는 R이라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실제 이동한 거예요. 실제로 이동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PQ와 R 중에서 가장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큰 게 뭐야? 크게 큰 게 바로 뭐냐면 R,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P 순서대로 이동 거리가 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만 따지는 거, 크기만.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 큐 보니까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방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야.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무수히 많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방향을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크기만 따지는 거야.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반면에 변이 같은 경우는 변이 같은 경우는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 그래서 변한 위치잖아. A점에서 B점으로. 자, P도 A점 출발해서 B점으로 가죠. Q도 결국 돌아가지만 A점을 출발해서 B점으로 가고 R도 A점을 출발해서 B점을 가죠. 그래서 처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최단 거리를 건 게 우리가 변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갖고 있죠. 이 방향. 얘는 방향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크기와 방향까지 따지는 게 바로 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거리는 우리가 뭐다? P, Q, R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칼라고 이게 바로 스칼라고 이게 바로 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칼라와 그 변이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3번 PQR의 변이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B, C로 이동할 때,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고 C로 갔대. 그럼 이동거리 몇 미터죠? 실제 이동한 거니까 14미터죠? 변이도 처음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이 일직선이잖아. 그럼 14m.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동거리가 변이랑 같아요. 근데 아래처럼 예제 3번처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 다음에 다시 C로 왔대.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C로 왔대.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10m에다가 4m 이동했으니까 14m 이동한 거야. 근데 변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 처음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이잖아. 그 직선거리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따진 벡터는 이 변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우리 충주에서 그쵸? 여기 서울에 블랙핑크를 만나러 가. 그치? 그러면 가는 방법 중에 가는 길에 뭐 청주에 들려서 한효주를 만나고 그쵸? 광주 갔다가 수지를 만났다가 뭐 인천 가서 송지효 만나고 다시 이렇게 블랙핑크 오는 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충주에서 출발해서 뭐 부산 갔다가 부산에 김태희 좀 보러 갔다가 그치?
뭐 강릉 갔다가 뭐 여주 갔다가 그리고 뭐 다시 뭐 대전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렇게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동 거리는 다 다를지 몰라도 변이는 어떻다고? 다 같다고. 왜? 다 같이 충주에 출발해서 다 같이 서울에 도착하잖아. 이 변이라는 것은 이런다는 얘기야. 처음 위치랑 끝 위치만 따진다는 얘기죠. 이동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따지는 거고 변이는 처음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이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부터 헷갈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이가 이렇게 따진다. 자, 그러면 아래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속력과 속도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뭐냐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의미하고요.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변이를 의미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리량이 있으면 두 가지로 분류했잖아. 뭐 스칼라나 벡터. 그리고 이 물리량을 뭐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의. 지금 방금 속력은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야, 약속. 과학자들이 또는 수학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정하자. 뭐 예를 들어서 빠르기를 알고 싶은 거야. 빠르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간을 일정하게 놓고 얼마큼 이동했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거꾸로 거리를 일정하게 만든 다음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도 빠르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빠르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게 뭐냐면 쉽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1초에 몇 미터 갔는지를 따지자라고 정의를 한 거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를 이렇게 나죠. 뭐 A에 대한 B, 뭐 A 하는 동안 B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야, 기준. 뒤에 있는 게 비교 대상이죠. 그래서 이게 방금 얘기 똑같은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빵을 10개 먹었어. 그렇죠? 그럼 많이 먹은 거 적게 먹는 거야?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난 20개 먹을 수 있는데 라면 적게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돼지가 기준이야. 그럼 돼지는 빵 10개를 더 먹는다 치자. 그러면 돼지보다는 덜 먹으니까 얘는 조금밖에 안 먹은 거야. 그렇죠? 거꾸로 이제 쥐야, 쥐. 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거고.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떤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쟤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 살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쟤를 보면서 얘를 보면서 나 쟤만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뭐 그 판단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빈에 대한 이 친구 그럼 얘는 잘생긴 거야? 아니지 못생겼지. 그렇지? 근데 영구에 대한 이 친구 그럼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A에 대한 B, 그렇죠? A 하는 동안에 B.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이걸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기준분의 비교 대상이죠. 즉 A분의 B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속력 우리 해보자. 이렇게 정의했잖아.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니까 식으로 바꾸면 뭐 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거고 속력은 속도는 뭐 하는 거야? 시간분의 변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력과 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물리량이 있으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 가속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 물리 같은 경우는 기호로 많이 나타내죠. 속력 같은 거는 velocity에서 v로 나타나고 시간은 t, 거리는 s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시간은 time이고 거리 s는 뭐죠? 이랬더니 누가 스트리트라고 하는 스트리트 아니야.
우리 키보드에 있습니다. 키보드에. 그럴 누가 스페이스 아닙니다. 시프트예요. 시프트가 시간, 뭐 간격, 거리 뭐 그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럼 얘도 똑같이 속도도 V는 T분의 S인데 스칼라와 벡터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벡터에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합니다. 화살표 표시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구분만 하고 문제 푸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알았죠? 구분만 할게요. 그냥 보자 이제. 속력 1초 동안, 즉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그래서 V는 T분의 S. 속도는 1초 동안에 이동한 변이가 되는 거죠. V는 T분의 S인데 여기 뭐가 빠졌죠? 화살표가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운동에서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이동 거리와 변이 비교했고요. 그리고 속력과 속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좀 많이 좀 친해져야 돼.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럼 무림 한번 봅시다. 자, 5초 동안 15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 자, 아까 속력 어떻게 그랬죠? 속력 V는 T분의 S. T는 5초. 거리는 15m. 그러니까 얼마야? 3m/s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3m/s의 의미는 무엇이냐? 1초에 3m씩 이동한다는 거야. 3m씩 이동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0초일 때 0, 1초일 때 3, 2초일 때 6, 3초일 때 9, 4초일 때 12, 5초일 때 15 이런 식으로 1초에 3m씩 이동한다는 뜻이야. 속력이라는 것은. 오케이? 자, 그리고 5m/s의 속도와 마이너스 7m/s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른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라는 것이 더 작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방향을 뜻하는 거야. 방향. 그래서 기준 방향이면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으로 갖다 치자. 그리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플러스 그리고 반대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만 뜻하니까 어떤 속도가 빠른 거야? 당연히 크게 더 큰 마이너스 7m/s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있는데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죠. 똑같아. 그러니까 V는 시간 T분의 거리 S가 되는 거고, 평균 속도도 전체 변이분의 전체 걸린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T분의 S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뭐 여기 적어놨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보자. 물체가 직선상에서 10초 동안 A에서 출발해서 B, C로 이동할 때, 자,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죠? 14m죠. 변이는 6m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몇 초 걸렸대요? 둘 다 10초 걸렸대요. 그럼 10분의 14m/s가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6이죠. 그래서 속력은 얘는 1.4m/s고 얘는 0.6m/s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속력은 다 뭐야? 평균 속력이 될 때고요. 얘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왜? 전체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전체 시간분의 총 변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균 속력과 속도가 똑같이 스칼라 벡터고요. 밑에 보시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측량 속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이거 보고 한번 예제 5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력. 자, 지금 무슨 그래프죠? 시간 대 ST 그래프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아까 물리량 얘기했잖아. 우리가 물리량이 있으면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의해서 우리가 뭘로 나타낸다? 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이제 속력과 속도 이 운동에서는 세 가지 그래프만 잘 알아두면 돼. S, T 그래프랑 VT 그래프랑 AT 그래프. 알았죠? 그 중에서 우리 VT 그래프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왜? VT 그래프로 이거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쭉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무슨 그래프가 나왔어요? ST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자, S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의미가 없고 기울기가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 왜? 기울기가 뭐 뜻하는 거죠?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 x축 뭐야? t. y축은 s.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속력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력.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 1, 전체 이동 거리는 15. 그러면 15m/s. 그리고 1에서 2초 사이 걸린 시간 1초. 이동 거리 얼마야? 15에서 40 갔으니까 25가 되니까 25m/s. 0에서 2초 걸린 시간 2초. 전체 이동 거리는 40m니까 20m/s. 자, 근데 요 의미는 평균 속력 의미면은 요거 이 직선이 평균 속력이고 1에서 2초는 요거. 그쵸?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0에서 2초니까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내가 구하는 점의 그 직선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평균 속력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 순간 속력은 1초일 때 순간 속력이잖아.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1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2초일 때는 2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구할 수는 없겠네. 여기서 구하려면 뭐 x절편을 주어준다든지 y절편을 주어줘야지만 알 수 있겠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로 그리고 평균 속력은 우리 두 점선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를 보자. 물체의 속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빨라지고 일정할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이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커지고 있지. 즉 순간 속력이 빨라지고 있지. 그렇죠? 어떻게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나머지는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력과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스칼라 벡터 얘기하면서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달았고요. 우공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페이지에 A 운동의 표현 1, 2까지만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이유, 좀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할 때 좀 자세히 해야지 나중에 좀 덜 힘들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